슈레딩거는 격식을 차린 옷차림새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독일 대학교의 교수들은 정장과 넥타이를 하고 강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슈레딩거는 거의 항상 스웨터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반소매 셔츠와 바지만 입고 강의실에 들어갔지요. 경비원이 그를 학교 정문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가 너무 꾀지지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한 학생이 그가 정말 이 학교 교수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였던 솔베이 회의 때는 호텔 직원이 슈레딩거를 그 고급 호텔에 들여보내기를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가 배낭여행객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1939년 슈레딩거는 아일랜드 수상 대발레라의 주도 아래 설립된 더블린 고등연구소에 머물게 되면서 긴 노마드 생활을 마치고 안착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만큼 국제적 명성을 가진 물리학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영입이었지만 슈레딩거는 아내와 애인을 대동하는 조건까지 받아준 수상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슈레딩거는 더블린에서 안전하다는 기분,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립국이었기에 전쟁의 공포와 정치적 발언과 관련된 위험도 피할 수 있었지요. 수상을 자신의 멘토 겸 보호자로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누리며 새로운 관심사에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에, 슈레딩거는 더블린에 머물면서 각자의 연구 내용을 편지로 교환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둘은 양자역학 같은 엉터리 과학이 아니라 실제를 기술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지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슈레딩거를 꼽았습니다. 한때 자연의 힘을 통일시키는 통일 이론을 두고 언론에서는 둘의 불화를 떠들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둘의 우정은 변함없었다고 합니다. 1943년 슈레딩거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400여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3회에 걸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론 물리학자인 슈레딩거가 택한 주제치고는 조금 의외였던 살아있는 유기체에 관한 강연이었지요. 어떻게 유전 형질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전해지는가? 돌연변이를 물리학과 화학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기체는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슈레딩거의 지적 여정이 담긴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은 다음 해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출간됩니다. 책에서 슈레딩거는 자신이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 여러 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이 한 분야 이상의 지식에 정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누군가 오류를 범할 위험을 감수하고 이론들의 종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이후 많은 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라는 역사적 발견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슈레딩거는 유전 물질이 비주기적 결정 구조일 것이라 예측했는데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의 구조가 슈레딩거의 예측과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릭은 슈레딩거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왓슨과 어떻게 분자 생물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선생님의 작은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왓슨도 자신의 책 이중 나선에서 슈레딩거의 책을 언급합니다. 나는 생명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가 되었다. 생명에 대한 호기심은 1944년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읽었을 때 불꽃처럼 타올랐다.
슈레딩거는 아마추어 식물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열독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생물학을 전공하는 절친과 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생물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지요. 생물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철학적 물음도 이 책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도 베단타 철학가 쇼펜하우어, 스피노자 철학을 탐독했던 슈레딩거는 오랫동안 나와 세계,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거듭하며 여러 저작을 남겼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중립 유지와 무기한 비핵화를 약속하자 노년의 슈레딩거는 빈 대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흡기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잦은 병치레 중에도 슈레딩거는 실제란 무엇인가, 나의 세계관 등 생명, 의식, 실제의 본성에 관한 글을 남겨놓았지요. 1957년에 휴 에버릿이 다중세계 해석을 발표합니다. 다중세계 해석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시나리오를 모호하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슈레딩거가 이 논문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1961년 슈레딩거는 결핵이 재발하면서 고단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74세. 무덤에는 슈레딩거의 방정식과 모든 존재는 하나다라는 베단타 철학의 구절이 함께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SF 작가들이 소재로 삼을 만한 암호 코드 같기도 합니다. 과연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증명하는 방정식도 나오게 될까요? 슈레딩거는 오늘은 진리였던 것이 내일이면 그릇된 개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슈레딩거의 과학과 그의 탐구 정신은 여전히 생생하게 파동치고 있습니다.